왜냐 앞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뒤에 와서 옳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말을 걱정하지 말아야 했어요.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자기 혼자 남은 다 제쳐놓고 그냥 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이 많으면 원수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것도 좀 더 조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음성을 너무 높이지 말고 좀 차근차근히 상대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잘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서 흥분하지 말고 낮은 톤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와 대화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귀를 훔치지 말고 상대의 가슴을 열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막 오해됐든지 관계없이 내 할 말 하나라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하지 말고 가슴에서 상대가 말을 듣는 상대가 가슴에서 우러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뭐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칭찬은 발에 달릴 때는 험담에는 날개가 달다고 했어요. 남을 험담하게 되면은 칭찬하는 것 몇 배의 말이 부풀어서 그게 자꾸 퍼져나온다. 그래서 요만한 말이 나중에 끝에 하면 한없이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한 이야기보다는 그 상대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편안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듣는 사람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이야기. 내 입만 가지고서 뭐 이러저러니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의 눈과 입을 말하면서 그 표정을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라. 그 다음에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참 조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을 더 나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뭐 더 하려고 하면 한없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라고 믿고,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는 여러분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제목 주제에서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첫째,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럼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없이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잘 참고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에 따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고 살자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이야기 하나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물은 헬스인 대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죠. 물을 먹을 때 한 배 물 한 번 먹지 마시고 좋은 물을 좀 골라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바꾸라고 했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성격이 좀 우울한 경우는 밝게 마음을 좀 먹어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도 좀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성격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감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야기 하나하나 다 하실 거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제일 겁내는 게 무슨 딴 병도 물론 겁을 내지만 제일 무서운 게 치매죠. 그 치매가 어디서 나오는 게 바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에 걸리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다니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보다도 더 무서워해요. 신에 걸리면 이제 자기 인생 끝이라고 이렇게 먼저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두나 잡, 아마도 등등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챙겨서 밥수식으로 내가지고 뇌 좋은 음식이 돼서 그것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콩을 많이 먹으라 하면은 이야기 하나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는 고기를 많이 먹으려 콩을 많이 먹으려면 어르신들은 콩을 많이 먹어요. 고기나 콩이나 거기에 영양분이 비슷하답니다. 굳이 고기 잡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콩을 좀 많이 잡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많이 먹어요. 계란은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먹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헛된 이야기랍니다. 계란을 많이 잡수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는 효목동에 사는데 동천 둔치로 해서 제가 사마행까지 집사람도 다녀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서 걷고 집에 갈 때는 오늘 아침 차를 타는 거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차 한 잔, 계란 하나. 그것도 한동안에 1,000원 받더니 요즘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1,200원 받습니다. 물가라는 게 참 무섭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손으면 난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이 있는 멸치를 먹으라고 했어요. 멸치는 가급적이면 많이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다가 멸치 그릇을 하나 놔놓고 들어가면서 한 개 나오면서 한 개 그렇게 자꾸 열심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망가지면 절대 안 되죠. 사람은 뭘 먹어야만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치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 치아가 될 때는 빨리 가서 오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두를 손에 쥐고서 자꾸 뿌리죠. 손을 쥐고 자꾸 줄을 뿌리면서 손 바닥 안에 있는 이 혈관을 통해서 이것이 뇌에 전달이 돼서 그것도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많이 쓰라고 했어요. 화가나 수필가들은 치매를 듣는 일이 없다고 손을 너무 많이 쓰고 지금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남자들보다 손을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오래 살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손을 많이 쓰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심심할 때 가운데 손가락을 자꾸 주물러 주세요. 양쪽. 요거를 주물러 주면 이 뇌하고 요 가운데 손가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도 연결 같은 거 손을 자꾸 비벼서 손과 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앙 부분이 아니고 손가락 부분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 눈 아플 때 손끝치기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많이 치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야기입니다만 그 운동 나가면 돌 박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한 서너 바퀴씩 도는데 계속 저도 이걸 쳐가면서 돌 박으면 이중적인 건강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도대체 청소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시민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이 내 집 앞을 쓸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집 앞을 자주 쓰라. 그 다음에 이제 뜨겁게 사랑을 하라. 이런 이야기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짜증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짜증을 내면은 자기 자신도 배웠습니다. 짜증이라는 건 내지 말고 살라고 했어요. 너무 지루하죠? 그럼 끝낼까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월남 여자하고 강릉 여자하고 친구가 되어서 있었는데 둘이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갔는데 난데없이 길을 잘못 몰랐든지 늪에 둘이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늪에 빠져서 나올 길은 없고 그냥 광을 지르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밤을 지르니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걸 발견하고 쫓아와가지고 베트남 아가씨를 병풍 안아가지고 꺼내줬어요. 그러고는 우리 한국 여자는 꺼내줄 생각을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베트남 여자가 하는 이야기, 아저씨요, 왜 나를 구해주고 저 한국 여자는 왜 안 구해줍니까? 내 친구들 빨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군이 한 이야기예요. 꺼내주고 싶지만은 한국 여자들은 손만 대면은 성추행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내가 성추행 고발하면 물어줄래 돈 없어 못 물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까요? 아니라요? 여자분들 많이 나오는데 뭐 기타하면 뭐 여자분들이 그냥 남자 상대에서 고발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지 말랍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걸 지금 한 열 정도 먹어서 한 5월 열주서 반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게 건강 찾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했죠. 여기 계시는 이 어르신도 우리 한 동네 사람들 아침에 종종 열심히 걸으셔요. 참 나는 이 어르신만큼 그렇게 못 걷습니다. 근데 뭐 흠하는 없이 막 그렇게 열심히 걸으시더라고요. 많이 걸으시면은 건강에 좋으니까는 되신 대로 자꾸 걸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웃으랍니다. 웃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발산하고 해서 오래 살아나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할 때는 뭐 무한정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을 우리가 아유 내가 노인인데 뭘 하겠어 자꾸 이렇게 어떤 한탄을 하지 말고 우리 나이에는 지금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무슨 부담되는 것도 없고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해야 하면은 그런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이게 제일 살기 좋은 게 바로 이 노년 시절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제 말 틀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년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강상식을 한 8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을 한 1분씩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이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랍니다. 명상 그 제도가.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일어났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뭐 일이 있어서 일하게 되고 이랬다 보니까 바로 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한 1분에서 3분 정도 몸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몸이 좀 소통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일어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칫솔질은 보통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분 정도는 해야만이 이 시야가 원만히 진행한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요리를 하게 되면 환풍이 터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도 뭐 종종 그렇다면 이 전기세가 낀다고 뭐 조리하다 말고 그거 끝나면 바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랍니다. 거기 요리함으로써 생긴 그 연기가 그렇게 나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요리가 끝나더라도 한 5분 정도 참 빼내랍니다. 그러면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20분 동안 따뜻한 한물에 발을 담으라고 했어요. 역시 제가 해보니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발에 더운 물을 담갔던 날과 담그지 않았던 날을 담가는 데 견뎌보니까는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발에 물을 담궜다가 자게 되면 잠도 빨리 오고 또 푹 자게 되는 이런 걸 잘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여나 잠이 잘 안 오신다든가 건강을 찾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통 보면은 뭐 시대에 따라서 그런지 밥도 막 많이 먹잖아요. 물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신 분도 더 있겠지만 수고라고 해서 밥을 빨리 먹어요. 근데 대신 내가 밥을 빨리 먹지 마.
그래서 저는 봐보면 아침 정도는 뭐한 20분이나 25분간 먹게, 점심이나 저녁은 한 30분 이상 푸른 마음으로 밥을 그렇게 먹어요. 그래야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된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막 끝낼까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어르신, 여기 제목처럼 추한 어르신과 멋진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제는 제목이 착한 노인과 멋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왜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자기 손녀 손자 앞에서 이 할머니가 참 할머니하고 놀려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할머니 하면서 남이 할머니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늙은 게 좀 싫다는 뜻인지 그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노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니어, 실버, 어르신,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선배 시인이라고 하죠. 보통 나이를 불러요.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선배 시인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후배 시인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말을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제 추한 어르신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냄새 나는 어르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정 무엇을 하시지 않는지 옷도 남나게 입으시고 남 앞에 지나가면 남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같은 입장에서 딱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고 다닙니까?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추한 어르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난 차는 어르신. 사람은 누구나 다 없이 똑같은데 어디 가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독한 모든 걸 자아내서 하는 이런 어르신, 추한 어르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랑을 또 너무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뭐 젊은 시절 안가지 씹던 어르신들이 없으시면 자기가 유별나게도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자랑 외에는 막 남들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일로서 막 전부 그 모임 자체를 우지자 잘하고 그러면 한푼 소리 듣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다같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한 어르신이고, 그 다음에 착한 멋진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누고 베푸는 어르신이 되라. 뭔가 내가 혼자만 뭐를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또 베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노인이 진짜 멋진 어르신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어르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깔끔한 어르신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르신 대접도 받고 왜냐하면 그 어르신 참 좋은 분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없으시면 또 우스갯소리 또 한마디 할게요. 요즘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봤어요? 안 잡죠? 안 잡죠? 구석구석이 그냥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기 좋았습니다.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곳곳이 그냥 가는 곳마다 고양이 머리예요. 심지어는 자동차 밑에도 갖다 놔주고 또 어저께 그런 데또 험진 데 많이 갖다 놔주면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안 잡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본성이 있어서 잡는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가기 위해서 쫓아가지고 잡으려고 가니까 막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구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쥐가. 들어가면 이 고양이가 억울하거든요. 그걸 내가 틀어지 잡아야 되는데,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양이 지구 앞에서 딱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쥐가. 쥐 죽을 일 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머리를 썼어요. 야, 이거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올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멍멍멍 하고 짖었대요. 그러니까 실한 녀석이 구멍 안에 있다가 나를 잡으러 오면 고양인데 웬 개가 나와 있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잘못이냐니까 보통을 이용해서 고양이가 탁 아빠를 낚아챘답니다. 이제 고양이는 지 목적을 성공에 끝냈죠.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와서 쥐를 물고 의리양양에 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고. 요즘은 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라의 말을 해야 나처럼 이렇게 살아나가자 하고 아주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뒤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걷지도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계획을 하고 노를 이렇게 살면 저렇다 하는 노만 조건이 있고요.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라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은 수용해놓고 거기서 걸려서 나쁜 거는 버리고 저게 나한테 쓸만하고 싶으면 수용하라. 내가 마음을 곱겠어요. 문제 계신 분들은 그냥 다들 마음 잘 써주시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잘 쓰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과 친해지라 그랬어요. 내 몸에 병이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큰 뭐가 있어 내가 이런 병이 들었어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친구야 나한테 왔나? 하는 식으로 마음을 크게 이렇게 잡수셔서 그거를 댓글로 만들라. 그래서 치료하지 말라는 안 해요. 치료를 하되 마음적으로 친구같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말씀은 보라 그랬고요. 나는 이제 나만 옳다는 생각을 보라 그랬어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고 그걸 위해서 간직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물을 많이 마시는 이야기는 했고요. 작은 배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라. 마음과 속성을 잊어버려야 있어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대가 나한테 불리하고 나쁜 말을 하면 속상하죠.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이런 걸 자제하고 버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즐겁게 살 수 있는 기도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